호치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한번 해주셔야죠. 그렇습니다. 갑자기 호치민을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왕조를 정리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이 호치민은 정말 얘기를 당연히 해야 되고 현대 베트남의 역사를 논할 때 호치민을 빼놓을 수가 없고 현대 베트남의 역사의 그 자체다. 역사 그 자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분은 평생 독신으로 검소하게 살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안 하고 독신으로 사셨는데 왜 결혼을 안 하셨냐라고 하면 자기의 가족이 있으면 자기가 가족을 신경 쓰느라고 베트남 국민을 못 챙긴다. 그런 의미에서 평생 독신으로 사셨고 그리고 같은 집에서 사셨습니다. 서민의 집에서 사셨고 그 베트남의 하노이에 이분이 평생 그 사신 집이 있습니다. 집이 있습니다. 호의호식하지 않고. 예, 호의호식하지 않고 그리고 전쟁 영웅이셨고요. 그리고 통일 베트남의 남베트남, 북베트남을 통일한 통일 베트남의 초대 그 주석을 지낸 분이십니다. 이분은 정말 계속 제가 이 대단한 이런 수식어를 붙이는데 대단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밖에 없는 그런 대단한 분입니다. 그러면은 성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말씀하신 응우옌 호치민 이런 건가요? 이분은 사실 이름이 가명과 필명이 미국으로도 피해 다니고 프랑스로도 유학도 갔고 중국으로도 피해 다니고 이러면서 가명과 필명이 무려 160개가 됩니다. 이름이 160개가 돼요. 여기에 기고할 때는 이런 필명을 쓰고 저기에 기고할 때는 이런 필명을 쓰고 또 프랑스 가서는 이렇게 쓰고 해서 원래 이름은 말씀하신 대로 응우옌 타탄. 응우옌 맞아요. 예, 응우옌 타탄. 나중에 그 베트남 이름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응우옌이라는 게 성이고 탓이라고 하는 게 가운데 이름이고 탄이 이제 진짜 이름인데 응우옌 타탄입니다. 근데 맨 마지막 이름이 이제 호치민이죠. 그러니까 호가 성이 맞습니다. 호가 성이 맞고 치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름인데 그게 이제 빛과 같은 의지를 갖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발음으로는 호지명이죠. 호지명이고 이 베트남 발음으로 호치민이 되겠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뭐 우리에서는 어떤 님 이렇게 붙여서 얘기하는데 호치민 이렇게만 부르나요? 그렇게 부르지 않고 친근하게 호 아저씨. 예, 그래서 베트남 말로 BAC 박이라고 하는 게 아저씨를 뜻합니다. 그래서 호치민 사람들은 그 베트남 사람들은 호치민을요 박호라고 합니다. 박호가 뭐냐 그러면 호 아저씨 그런 뜻이에요. 호 아저씨 박호라고 하죠. 그래서 이분은 뭐 그 베트남 전역에 동상과 사진이 걸려 있고 베트남 지펜에 들어가 있고 뭐 그런 분입니다. 엄청나게 높여서 부를 줄 알았더니 또 친근하게 호 아저씨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는 것은 굉장히 존경심을 표하는 거죠. 수많은 호 중에서 수많은 호 중에서 호를 대표하는. 그래서 이렇게 그 보통 이름을 부르는데요. 뭐 치민 뭐 이렇게 이름을 원래 불러야 되는데 성을 이렇게 불러준다라고 하는 것은 친근하면서 그 추앙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평생을 베트남을 위해서 살았던 호치민. 호치민이 남긴 멋진 유언 같은 거 있습니까? 멋진 그 유언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유언은 이런 유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중에 베트남이 통일이 된 후에도 미국 편에 섰던 사람들을 박해하지 마라. 미국 편에 섰던 사람을 박해하지 마라. 우리는 통일됐으니까 설사 미국 편에 있던 사람들도 박해하지 마라. 이게 첫 번째 말이었고요. 두 번째는 나의 시신을 우상화하지 마라. 신격화하지 마라. 그래서 나의 시신을 신격화하지 말고 나를 화장을 해서 베트남의 북부와 중부와 남부에 골고루 뿌려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마지막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이 전쟁에서 다친 사람들, 고아들 이런 사람들을 나중에 다 베트남이 강성해지면 다 잘 품어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맨 마지막 것은 모르겠는데 제일 중요한 가운데 것 우상하지 말라라고 하는 유언은 지켜지질 못했죠. 지금 완전 신처럼 그렇습니다. 근데 멋있네요. 진짜 서민과 함께 살아가고 또 죽기 전에도 나를 절대 우상하지 말라. 그럼 통일은 어떻게 보고 돌아가셨습니까? 통일을 이분이 못 보고 돌아가셨고요. 1969년 9월 2일에 이분이 그 통일을 못 보고 돌아가셨고 이분이 1969년도에 돌아가시고 3년 동안 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있은 후에
뭐 전쟁이 종식이 됐죠. 그러니까 못 보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위기에서 구해낸 어떤 외세의 침략을 맞은 사람을 우리는 국부로 부르지 않습니까? 국부로 추앙을 하고 네.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동족을 배반한 사람들을 매국노라고 멸시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분은 참 일생을 베트남 독립을 위해서 일을 했고 또 베트남 공산당을 만드셨고 또 베트남 독립연맹을 창건을 하셨고 또 1945년도에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선포를 하면서 동시에 총리와 국가주석을 지내셨던 그런 분입니다. 정말 좀 대단한 분이시죠. 공산국가 얘기하니까 생각난 게 제가 베트남 가서 그 그림 그려주잖아요. 딱 네. 앉으라 그러고 네. 저를 딱 그렸는데 집에다가 지금 액자에다 걸어놨는데 그 공산주의 포스터 같은 식으로 저를 딱 그려놨더라고요. 네. 뭔가 그런 느낌이 딱 뭔가 혁명 네. 그렇게 딱 보여요. 그렇습니다. 그림에서. 네. 그래서 베트남의 정식 명칭은 잘 보셨고요.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입니다. 그래서 그 베트남 국기 아시죠? 베트남 국기. 별 하나 딱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노란 별이 별, 빨간색 네, 바탕에. 그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붉은색이라고 하는 것은 혁명의 피, 혁명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고, 예. 그 오각의 금색 큰 별이 하나 있는데 네. 그것이 이제 노동자, 농민, 그리고 지식인, 상인, 군인들을 이렇게 상징한다고 합니다. 별이. 예, 그래서 이 5가지 노동자, 농민, 지식인, 상인, 군인들이 단결을 해서 국가를 부흥시켜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참 그 애국심이 남다를 것 같아요. 예, 남다릅니다. 그래서 거의 그럼 베트남 안에 많이 사나 아니면은 베트남 사람들도 해외에 많이 나가서 사나요? 베트남 사람들도 해외에 많이 나가서 살고요. 많이 있어요. 예, 중국인들을 화교라고 하는데, 네. 중국인들을 화교라고 하는데 그 베트남 외국에 나가서 사는 베트남을 우리나라 말로는 월교라고 그렇죠. 부르고 네. 베트남 발음으로는 이제 비엣기에우라고 하는데 네. 이 비엣기에우가 무려 400만 명이나 해외에서 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베트남의 사이공, 지금 호치민이 됐죠. 사이공이 함락이 되면서 이제 보트 피플로 고국을 등지고 자유를 찾아서 떠난 사람들까지 합쳐서 약 400만 명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베트남이 개방이 되면서 예전에 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이제 베트남으로 들어온다. 다시 이제 귀환을 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럼 저 멀리 뭐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이런 데도 베트남 사람들이 많이 가 있나요? 베트남 사람들 많이 가 있죠. 베트남 사람들이 보이고 차이나타운 못지않게 베트남 타운이 있습니까? 예, 베트남 타운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습니다. 오, 그래서 우리 LA에 가면은 뭐 차이나타운도 있고 재팬타운도 있고 코리안타운도 있는데 비에타운 베트남 타운이 있고요. 비에타운. 네. 그럼 미국 사람들이 유일하게 졌었던 게 베트남전인데 베트남 사람 이거 너무 셀 것 같은데 무서워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은 참 비극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참 우스갯소리인데요. 믿거나 말거나인데요. 네. 미국의 LA 지역에 가면 아니면 대도시 시카고나 이런 데 가면 갱들이 있습니다. 갱들이 있는데 우리 한국 갱들도 이제 계보가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헤게모니가 있고 질서가 있는데 한국 갱들은 약간 흑인 갱에 약하다라고 합니다. 왠지 흑인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피지컬이 부르잖아요. 네, 흑형이라고 부르죠. 숨만 쉬어도 근육이 막 붙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흑인 갱들한테 굉장히 약하고 1990년대 초반에 로드니 킹 사건이라 그래서 막 한인타운을 흑인들이 이렇게 약탈하고 이랬던 사건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흑인 갱한테 약하고. 근데 흑인 갱은 또 의외로 히스패닉 갱, 스페인계의 남미계의 히스패닉 갱한테 좀 약하고. 물불 안 가리잖아요. 예, 물불 안 가립니다. 죽이고 봅니다. 근데 이 히스패닉 갱들은 또 베트남 갱한테 약합니다. 베트남 갱이 또 잔악하기로는 소문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또 꼼짝 못하는. 네, 그냥 죽이고 나서 죽은 사람 수를 세는 거죠. 미리 이렇게 물을 딱 죽였더니 20명이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엄청나게 잔악하기로 유명한데 여기서 참 역사의 역설인데요. 역사의 패러독스인데 잔악하기로 유명한 베트남 갱이 한국 갱한테 약하다라는 겁니다. 그건 또 왜 그런 거죠? 월남전의 트라우마죠. 월남전의 트라우마. 아하. 월남전의 트라우마가 되는 거죠. 월남전에서 워낙 한국의 청룡부대, 명호부대가 가서 여러 가지 무슨 그런 행위를 해서 이제 그 트라우마에 남아 있는 것이죠. 우스갯소리입니다. 믿거나 말거나인데.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예. 믿거나 말거나. 그렇습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럼
베트남으로 여행 가기 전에 네. 베트남에 이럴 때는 조금 피해서 가라 이런 거 좀 알려주시죠. 네, 그래야 됩니다. 이 공휴일 정도는 우리가 알고 가야 그죠. 공휴일 정도는 알고 가야 또 괜히 잘 모르고 갔다가 뭐 문 닫고 뭐 이렇게 되면은 안 되니까요. 아니면 뭐 갑자기 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숙소 못 구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네. 공휴일 정도는 알고 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베트남은 법정 공휴일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주요한 국경일을 말씀을 드리면 9월 2일, 9월 2일이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사실은 그 독립기념일이죠. 아. 근데 호치민이 9월 2일 날 죽었어요. 이것도 참 재밌지 그러네요. 않습니까? 예, 69년 9월 2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1945년 9월 2일이 독립일이기 때문에 이게 독립기념일로 9월 2일을 굉장히 이렇게 뭐 중요한 날이고요. 네. 그리고 4월 30일이 바로 사이공 해방 기념일입니다. 이건 뭐죠? 사이공 해방 기념일. 그러니까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통일을 했다.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4월 30일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날이고. 근데 공교롭게도 5월 2일이 노동절 아니겠습니까? 메이데이. 노용 노동절이니까 4월 30일하고 이렇게 엮어서 요때 3, 4일을 쉽니다. 3, 4일을 쉬고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날이 역시 5월 19일 호치민 탄신일. 5월 19일이 호치민 탄신일입니다. 그래서 요 날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요건이 국경일이고 이제 명절로 가면 떼시라고 해서 1월 1일 설날이 있습니다. 맞아요. 저 이거 들었어요. 베트남도 우리랑 똑같이 설날이 있다고. 그렇습니다. 예, 떼시라고 해서 1월 1일 맞아. 설날이 있고 네. 또 유교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같이 음력설을 쉬는 곳도 있어요. 예, 중국계도 있고 하고 있기 때문에 유교의 영향 음력설을 쉬는 것도 있고 또 쭝투라고 하는 한가위 추석도 있습니다. 음력으로. 추석도 있었어요. 예, 음력 8월 15일 쭝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만큼 크지는 않고요. 네. 근데 참 재미있는 게 호지민 주석이 요 쭝투라고 하는 요 추석, 요 한가위를 네. 베트남의 어린이날로 지정을 했어요. 아, 이것도 똑같아요? 예, 베트남의 어린이날로 지정을 했습니다. 어린이가 이 베트남의 미래다 그래서 뭐 누가 생각이 나시죠? 우리나라의 어떤 분이? 방종환 선생님.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요 정도 이렇게 국경일까지 이렇게 알고 가시면 크게 낭패 보는 일은 없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꼭 챙겨가야 될 필수품은 없어요? 있습니다. 요것은 거기가 이 북부는 좀 그런데 남부 쪽은 말씀드린 대로 건기와 우기밖에 없고 1년 내내 40도 막 이러기 때문에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은 괜히 낮 시간에 해수욕하러 갔다가 등을 2번이나 이렇게 화상 입어가지고 등을 2번이나 이렇게 껍질을 2번이나 까고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 분들은 수영을 아침 7시에서 8시 사이에 합니다. 근데 한국 분들이 가셔갖고 맞아. 예, 아침에 하시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낮에 괜히 가서 아무도 없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없을까 느끼면서 아무도 느낌이 없을까 이렇게 나가면서 괜히 나가셔갖고 혼자 해서 등 화상 입고 갔다 와서 오메가3 바르고 이런 분이 호텔이나 해변가에 낮에 수영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밖에 없다고. 그렇습니다. 여기 사람들 하나도 없고 참. 가서 인사하면 다 한국 사람이고 그렇다고. 그래서 정말 SPF 지수인가요? 그게 높은 선크림 정말 좋은 거를 많이 가져가셔야 되고 그리고 선글라스 꼭 좋은 걸 갖고 가셔야 됩니다. 자외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짝퉁 갖고 가시면 안 되고 정말 좋은 선글라스를 갖고 가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인종이 바뀌어서 올 수도 있습니다. 인종이 완전히 바뀌어서 백인으로 갔는데 흑인으로 백인은 아니고 황인종으로 갔는데 흑인종으로 변해서 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갖고 가시고 저도 팁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가서 선크림을 사면 더 쌀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싸지 않더라고요. 안 쌉니다. 선크림 비싸더라고요. 비쌉니다. 예. 그래서 미리 그냥 챙겨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정로환이라든가 특정 브랜드를 말씀 자꾸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정로환이라든가 이렇게 배탈약 이런 상비약을 좀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이 안 좋기 때문에 물갈이를 잘 하시는 분들은 배탈이 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좀 준비를 해 갖고 가셔야 되는데 이제 베트남 약국에 가봤자 말이 잘 안 통합니다. 영어로 안만 그쪽은 영어 못 알아듣고 하니까 저도 이제 그냥 찍찍하면서 찍찍을 하셨나요? 찍찍하면서 이렇게 뒤에다 손대고 찍찍 앞으로 나오고 뒤로 나오고 지저분한 표현 하셨네. 이렇게 제스처로 하니까 말하는 사람도 되는데 굳이 찍찍까지 찍찍 이 소리밖에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로환 같은 상비약 좀 이렇게 준비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기초 회화가 좀 필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베트남 갈 때는 기초 회화를 조금 알고 가는 게 좋습니다. 저 아는 거 2개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가 까먼.
아, 그렇죠. 신짜오. 네, 그렇죠. 맞죠. 네. 네. 그거 두 개만 알아요. 네, 그 정도도 많이 아시는 겁니다, 사실은. 아, 이게 베트남 사람들한테 우리가 베트남어를 잘 많이 안 하나 봐요. 예를 들어 태국 가면 뭐 사와디카 뭐 이런 거 하면 그냥 어련히 받아들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가서 다 먹고 나서 까먼 이러면 깜짝 놀라더라고요. 네. 그 거의 안 쓰나 봐요, 외국 사람들이. 거의 뭐 제가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아이고 진지는 잡수셨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식으로 어이구 뭐 깜짝 놀라서 어떻게 까먼을 아나 네. 이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두 개만 알아도 될 것 같던데 네. 뭐 딴 거 있나요? 아니면은 뭐 성조가 달라서 네. 자칫 잘못하면 욕이 됩니다. 그 욕이 되니까 그게 아마 그 사람들한테 욕으로 들려서 그런 반응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까머니. 예, 뭐 까먼도 있고 까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달라요? 예, 육성이 있습니다. 육성. 그래서 그랬나?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북베트남에는 육성이 있고 네. 남베트남에는 오성이 있다. 이제 베트남이 긴 나라다 보니까 성조가 좀 다른데 네. 지금은 이제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이렇게 흡수 통일을 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육성으로 통일돼 가는 그런 분위기고 원래는 남베트남에는 오성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일성이 늘었고요. 근데 저는 사실 음칠해서 중국어도 사성도 힘든데 육성 참 이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노래 한 곡 시켰다가 네. 다시는 안 시키겠다고 네. 저번 시간이었나요? 예, 그랬었죠. 네, 참 아주 다시는 노래를 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네. 제가 자신 있는 노래는 스스로 부르겠습니다. 그렇죠. 네. 시드니 편에서 괜히 제가 한 소절 시켰다가 네. 후회를 크게 했었습니다. 네. 다시는 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 좀 알려주세요. 그 고수가 안 맞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중요한 말입니다. 고수 빼주세요. 이거는 동남아 갈 때 꼭 필수로 알아가야 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태국 편할 때, 방콕 편할 때 그 빡치마이다이 그 우리가 배웠죠. 낀 빡치마이다이. 네. 근데 이제 그 베트남 말로는 꼼쪼라우텀 그럽니다. 꼼쪼라우텀. 꼼쫄라우텀. 예, 꼼쪼라우텀. 이렇게 꼼쪼라우텀 하면은 빡치를 그 빼달라는 그런 말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새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새해는 이제 그 새해 인사로는 쭉묵남머이. 이게 지금 이게 쭉묵남머이. 쭉묵낭머이. 예, 남머이. 예. 어렵다. 근데 이걸 성조를 넣어서 육조를 넣어서 한번 말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 쭉묵남머이. 저도 모르겠습니다. 쭉묵낭머이. 예. 중국어 같은데. 예, 약간 중국어스럽죠. 네. 예. 그리고 베트남에도 네. 그 메리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오, 예. 또 메리 크리스마스. 알려주시네, 메리 그 크리스마스. 쭉멍쟁신 그럽니다. 쭉멍쟁신. 쭉멍쟁신. 야, 쟁신이 크리스마스고 이제 중멍이 이제 축하한다는 뜻이라서 네. 쭉멍쟁신 그럽니다. 이거 제대로 하시는 거 맞죠? 이거 계속 중국어 스타일로 하셔가지고. 네, 제가 이 말하고 베트남 안 가면 되니까요. 쭉멍쟁신. 예, 쭉멍쟁신. 기초 회화를 네. 뭐 이게 성조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게 배워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숫자가 있죠. 숫자. 숫자가 있어서 태국어로 이제 그 1, 2, 3, 4, 5, 6, 7, 8, 9, 10이 이제 그 능송, 쌈시, 하혹, 젯뱃, 가우십 그렇습니다. 그렇죠? 능송, 쌈시, 하혹, 젯뱃, 가우십 이게 이제 태국의 1부터 10까지인데 그 베트남에서도 숫자를 알고 가는 게 좋아요. 네. 숫자를 좀 알고 가는 게 좋은데 숫자가 이제 꽁못 하이바, 본남 사우바이 땀찐 모이 여기까지만 할까요? 예, 이게 막막합니다. 자, 그럼 드디어 하노이로 본격적으로 떠나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하이, 못, 꽁, 출발! 네, 좋습니다.